자, 일단 오늘 MLB는 어제는 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욕심 안 부리셨으면은 좀 정배 잘 먹고 빠지셔야 될 거고, 되셨었던 날이고, 저는 실제로 어제 좀 스쿠바 경기는 쎄했어요. 그래서 언더로 좀 꼬아드렸던 게 좋은 결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MLB만 좀 영상을 올리고요. 축구는 제가 라이브로는 잠깐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유튜브 영상으로는 따로 올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그냥 제가 이번 일요일에 제가 방송을 안 합니다. 일요일에 방송을 안 하는데 휴방인데 일요일 거까지 해서 축구를 그냥 야구 배팅을 안 하고 배트맨으로 축구 배팅한 거 조합을 좀 네이버 카페에 공유를 조금 해놓을까 합니다. 뭐 저에 대해서 얼만큼 믿으실지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만 저도 이제 열심히 축구 좀 보고 있는 요새 좀 보고 있고 조합픽으로 그냥 조합으로 그냥 제가 베팅한 거를 네이버 카페에 배트맨 배팅지를 갖다 그냥 공유를 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은 축구 좀 궁금하시면 네이버 카페에 들리셔가지고 베팅한 거 조금 들려보시고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야구는 자 바로 시작해 보면 신시내티와 시카고 컵스의 대결로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 로돌로와 이마나가의 대결로 만나게 되는데 어제 헌터 그린의 완벽 투였죠. 정말로 이제 엘리 델라크루즈의 실책으로 인해서 노이트가 깨지고 이후에 볼넷이 나오고 안타 나오면서 이제 노이트가 또 완봉이 깨지고 퍼펙트가 깨지고 노이트가 깨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씩 깨졌지만 결국 이제 완봉승을 성공하면서 어제 최고 구속 102마일까지 찍어낸 헌터 그린의 압도적인 투구로서 이제 신시내티는 딱 한 점 내고 그냥 승리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이제 로돌로가 아니라 저 헌터그린이 나오고 나발이고 간에 누가 나왔든 어제는 컵스가 좀 어려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선수들 컨디션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던 날이었었고 이제 오늘까지 그게 이제 여파를 끼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컵스의 타선이 오늘 경기에선 조금 더 타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실제로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어제처럼 그 컵스가 아무것도 못할 경기라고 보시면은 안 돼요. 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좌투 이제 로돌로를 상대로 이미 로돌로가 이번 시즌 컵스 원정에서도 그런 압도적 피칭을 해주었었고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었는데 컵스의 타선에서 어제 좀 이제 충격적인 이 타구가 피콜 함스트롱이 쳤던 타구가 어제 그 루키의 헤드샷을 날려버리면서 좀 뇌진탕 증세가 있지 않을까 우려를 좀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부상자 명단에도 올라가진 않았고 아마 정상적으로 출전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늘도 잠재력은 컵스 쪽에 좀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신시내티의 이 동기부여는 무시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하면 아무리 이마나가가 최근에 두드려 맞고 있긴 합니다만 그거를 떠나서 신시내티의 타선이 엘리 델라크루즈 탈감이 떨어지면서 지금 7번 8번 타선까지 내려갔죠.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오늘도 불안해요. 컵스 신시내티 타선이 확실히 약하거든요. 아마 이게 이마나가가 최근 후반기 들어갔고 8월달부터 7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계속해서 홈런에 무너지고 있는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란 그 자체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작은 구장이죠. 가장 작은 구장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파크 팩터가 높게 나오는 건데 오늘도 그 장타 때문에 이마나가가 무너질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이제 좀 언더 게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신시내티가 해볼만 하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동기부여가 좀 큰 것 같아요. 신시내티도 지금 애리조나랑 함께 그렇게 맹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잡아내고 나면은 이제는 정말 가시권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심지어 내일 모레 경기죠. 내일 그 3차전 경기가 리텔 대 아싸 대 매치업입니다. 그만큼 신시내티는 이 로돌로 나오는 이 경기를 잡으면 진짜로 컵스 시리즈 수입을 눈앞에 둘 수도 있어요. 그 4연전을 다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4연전인데 마지막 경기는 아포트 대 타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선발 매치업에서 지금 당장에 가장 이제 박빙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경기가 요 2차전입니다. 2차전 경기 잡아내면 진짜로 수입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도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진짜로 맹추격을 할 수 있어요.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그래서 신시내티 입장에서 오늘 이 경기는 욕심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많이 욕심이 날 거예요. 심지어 어제 경기에 양팀 불펜은 다 아꼈습니다. 일단 선발 투수들 미친 활약을 해줬었죠. 그래서 양 팀이 일단 불펜을 모두 다 아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그 득점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펜에서 부하는 전혀 없다. 양 팀 불펜 모두 좋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려면 언더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게 배당 차가 0.2배당 차가 이미 나는 경기이고 정배당 기준 그런 경기라면 저는 이 경기도 오히려 신시내티 승으로 좀 역배로 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기려고 발악을 하는 팀들이 계속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와 애틀레틱스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미치 켈러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TBD를 걸어놓고 있는 건지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 미치 켈러가 나와야 되는 경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뭐 미치 켈러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언더게임 봐야겠죠. 이것도 언더게임 봐야 될 거고, 미치 켈러가 특히나 이 좌타자 상대로 하는 이 바깥쪽 이 백도어 스위퍼 그 슬라이더를 활용해가지고 승부가 참 잘 되는 날에는 정말 개언더 게임이 되고, 그게 안 되는 날에는 좀 얻어맞는 양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애틀레틱스의 타선을 상대로 미치 켈러가 그렇게 크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결국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이제 애틀레틱스의 일단 기본적으로 승을 봅니다. 애틀레틱스 승을 보는데 역배죠. 지금 약 역배 받았는데, 애틀레틱스 승을 보는 그 이유는 결국 타선이에요. 타선. 이래나 저래나 소리아노가 털리는 게 이 볼질하다가 이게 털리는 거 아니고서는 피츠버그가 제대로 된 공략을 할 거라는 지표상에 나타나는 데이터가 9월 달에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들어갔고 이 세베리노가 털리고 있는 그 양상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에는 홈런이었거든요. 이 홈런을 맞아가지고 실점이 있었던 이 세베리노였는데, 이 피츠버그가 최근까지도 보여준 이 타격 능력을 고려한다면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 기대하기 어렵죠. 실제 피츠버그가 최근 13경기를 치르면서 기록한 홈런이 단 6개밖에 안 되고요. 그 OPS가 0.546밖에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 6경기 동안에도 2경기당 하나골의 홈런 수치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그렇게 장타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베리노의 실점 수준은 떨어지고 애틀레틱스가 오히려 장타로 앞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 경기는 불펜에서의 불안감이 애틀레틱스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넘어서는 최악의 부진을 보여주고 있는 이 피츠버그의 타선, 그거를 생각하면 오늘도 애틀레틱스의 승을 좀 더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피츠버그의 마운드가 약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 세경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약한 지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름 가지고 불펜까지도 지금 페이스를 무시할 수는 없는 팀이에요. 피츠버그가 타선이 안 터져서 피츠버그가 최근에 많이 성적이 안 좋지, 불펜에서의 이 피츠버그의 능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애틀레틱스가 불안하죠. 자,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이거는 뭐 지표에서 이미 좀 갈리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 친정팀 상대로 등판하는 찰리 모튼이고, 엘더가 등판하는데 엘더가 저번 경기에서 한번 개털렸었습니다. 개털리면서 좀 성적이 좀 갑자기 꼬꾸라졌었는데, 저 또한 당시 이 휴스턴전에서 이 휴스턴 시리즈에 좀 많이 되었어요. 이 엘더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와일드릭 경기도 마찬가지였었고 제가 좀 털렸었는데, 그때 당시 엘더가 좀 많이 부진했었죠. 많이 흔들렸고 그때 6대2로 제가 알기로 휴스턴이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상대가 헌터 브라운이었어요. 물론 질 거는 이제 당연히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경기인데 점수가 좀 더 안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였었죠. 그때 당시도 제가 이거 언더 드리고 .5 언더 먹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찰리 모트는 지금 당장 저번 경기를 통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미 감독이 인터뷰를 한 몇 차례 했어요. 몇 차례 했는데 찰리 모튼의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시즌 막판에 어쩔 수 없이 쓰는 느낌이에요. 감독도 알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된 이제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없다. 지금 찰리 모튼의 몸이 정상이 아니다. 자신의 밸런스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감독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말을 했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모튼이 그거를 찾을 수 있는지가 관건일 텐데, 이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9월달에 3경기 나왔고 4이닝, 5이닝에 5회 마운드에 올라온 적이 없고요. 3경기 동안 10.2이닝 던지면서 볼넷만 11개, 4사구 하나 포함해서 4사구 총 12개를 내준 게
이 찰리 모튼이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결국 지금 최근에 미쳐 날뛰고 있는 애틀랜타의 타선 김하성도 빼놓을 수는 없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애틀랜타 타선의 주인공은 올슨이죠. 올슨, 맷 올슨. 올슨이 최근 7경기 동안에 홈런 5개 포함해서 11타점을 때려내고 있고요. 이 미친 듯한 장타력으로 올슨 4경기 연속 홈런까지도 지금 기록을 올렸었는데 진짜로 엄청나게 때리고 있습니다. 좀 더 괜찮은 지표가 나오려면 사실 좌투수가 나왔을 때 올슨이 좀 더 잘 치는 편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그래도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좌투 우투를 가리지 않고 타격 지표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고 지금 4할 5푼 1리가 나오고 있어요. 7경기 동안에 거기 김하성도 4할 1푼 7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아쿠나 주니어도 타격감 올라왔고 오즈나도 타격감이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좀 더 잘 치려면 이 발드윈 올해 유망주죠. 루키 오브 더 이어를 노리는 한 유망주 중에 한 명인데 이 드레이크 발드윈 정도만 살아난다고 한다면 지금 애틀랜타 타선은 굉장히 매섭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어제 바이비를 상대로 못 칠 거 사실 예상은 했었어야 됐어요. 이미 그 전 경기에서 윌리엄스랑 바이비가 로케이션이 똑같거든요. 커브볼, 그 다음에 스위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공 못 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이비 나오면 바이비도 당연히 못 쳐야 돼요. 그래서 좀 예상을 했다면 오늘 이제 엘더를 상대로는 조금 더 타격은 될 거라고 봅니다. 타격은 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디트로이트가 보여줄 수 있는 응집력보다 지표상으로 이 애틀랜타가 압도적으로 좀 많이 앞서고 있다. 데이터가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배당을 받았는데 역배당 노려볼만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경기도 정배 기준으로 0.21배의 배당 삭감차가 제 기준에서 나타나고 있고 역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이미 9.5점의 기준점이 잡힌 순간 타격전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경기이고 그러면 타격 지표가 어디에서 뛰어난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애틀랜타가 디트로이트보다 한 3수 4수 위에 있습니다. 9월달 지표가 그만큼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찰리 모튼의 볼질과 함께 애틀랜타 타선이 터지면 비기닝이 꽤나 한 찰리 모튼에게만 2차례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경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 대 양키스 경기로 넘어가면 양키스가 어제 영봉승을 했죠. 네, 영봉 패를 당했던 볼티모어였습니다. 맥스 프리드가 초반 좀 고전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꾸역꾸역 막아내면서 결국 7이닝 동안 13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경기 중반대에서는 진짜 거의 언터처블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막아냈었던 이 맥스 프리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불펜에서 포비치가 내려가고 나서 불펜에서 한 4명 정도 나왔었나요? 4명 나왔는데 결국 이제 그 맥돌못이었나요? 그 걔가 올라와가지고 걔 터졌죠. 두들겨 맞고 결국에는 이제 디트로이트라는데 이제 볼티모어는 나락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이제 가장 변수죠. 트레버 로저스 나오는 경기인데 로저스가 이제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되죠. 로저스가 저번 경기도 이제 이 볼질을 했었고 사실 좌투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양키스의 타선에서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가 꽤나 한정적이에요. 좌투수가 나오면은 벨린저 그 다음에 이제 저 누구야 벨린저랑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이 로사리오였나? 아메드 로사리오. 맞다. 아메드 로사리오가 옛날에 이제 워싱턴에 있을 때였죠. 워싱턴에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자완 이제 플래톤으로 활용을 됐었는데 아메드 로사리오가 여전히 자완 상대로 타격이 좀 괜찮은 편이고 그다음에 에런 저지 빼고 나면은 사실 제대로 된 타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타자가 없어요. 자완한데. 자완에게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닙니다. 양키스가. 치좀도 약해요. 치좀도 자완 상대로 약합니다. 자완 상대로 골드슈미트도 약하고 그 다음에 치좀도 약하고 그 다음에 그리샴도 약하고 맥마홈도 약하고 다 약하단 말입니다. 그나마 치는 게 원래 자완 플래톤을 썼었던 아메드 로사리오, 코디 벨린저 그 다음에 이제 에런 저지 정도가 좀 자완 상대로 공략이 된단 말입니다. 원래도 못 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양키스가 자완한테 좀 약한 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로저스가
꽤나 버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양키스의 타선이 그렇게 활발하게 터지지는 못할 것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워렌이 이게 얼만큼 할 것이냐인데, 이게 워렌이 던지는 구위 정도면은 이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볼티모어 타선이 쳐야 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이 제가 볼 때는 이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워렌의 공은 볼티모어에서는 지금 마운트 캐슬, 그 다음에 웨스버그, 그 다음에 오닐, 마요, 다 잭슨 다 쳐야 됩니다. 다 쳐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라인업이 어제 경기는 좀 꼬롬하긴 했는데, 지금 할러데이가 어제 이제 저 뭐더라, 이유가 뭐더라, 일단 뭐 부상이었나 뭐더라, 아무튼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DTD로 걸리고 안 나왔어요, 할러데이가. 오늘까지도 안 나오게 되면은 상위 타선에서부터 좀 빡세게 치는 애들이 몰아붙이게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거 당연히 이 상황이 돼버리면 양키스가 이길 만한 명분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또 생각은 하게 돼요. 이게 배당이 납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제 기준에서도 볼티모어가 이렇게 이름값이 괜찮은 타선을 구축을 하고 있음에도 얘네들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타격 수치를 따지고 보면 너무 부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잭슨도 마찬가지고, 마운트 캐슬도 마찬가지고, 오딜도 마찬가지고, 웨스버그는 지금 최근에 3경기 출전한 거 전부 무안타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 경기를 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언더 게임이라고 될 거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워렌마저도 버틸 만큼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시즌 데이터로 보면은 워렌은 볼티모어에게 맞아야 돼요. 좀 맞으면서 실점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볼티모어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타격 지표를 보면은 워렌마저도 이 경기는 5이닝 2실점 내로 끊어줘야 되는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를 중단기적인 지표를 먼저 볼 것이냐, 시즌 지표를 볼 것이냐의 차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경기가 그런 이제 분석의 관점 차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경험에서도 이미 볼티모어를 상대로 한번 홈에서 좋은 피칭을 하기도 했었던 워렌이라면 좀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볼티모어 원정에서 한번 털린 적이 있습니다, 워렌이 실제로. 근데 그때와 지금 볼티모어의 타격감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실점 수준을 조금 줄이지 않을까. 좀 그 정도로만 일단은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다 이게 워렌의 성적은 절대 신뢰할 수가 없고요. 양키스는 못 가고요, 절대로. 오히려 로저스가 버텨주는 싸움 속에서 이제 볼티모어가 근소한 우위를 잡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도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똥줄 잡을 수도 있지만은 이 경기는 언더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양키스 불펜진이 얼마만큼 할지도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배팅으로 고려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경기는 실제로 배팅을 고려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제가 선발에 분석했을 때 워렌이 그래도 조금은 버틸 수 있다. 한 5이닝 2실점 선에서, 2, 30점 선에서 버틸 수 있고, 로저스도 실점이 그렇게 없어야 된다라고 보는 경기 양상 속에서 결국에 양키스는 어제 경기가 그렇게 실점이 적을 수 있었던 게 맥스 프리드가 7이닝을 던져줬기 때문인데, 워렌은 그러지 못할 것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키스는 최근에 불펜 때문에 말아먹은 경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양키스의 불펜은 지금 신뢰가 아예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양키스 불펜이 경기의 절반을 지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후반의 그 경기 양상 자체는 타격감이 아무리 안 좋은 볼티모어라도 분명히 기회가 생길 수가 있고,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키스, 만약에 로저스가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양키스가 어제 불펜을 공략했듯이 또 공략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저로서는 경기의 절반 이상의 불펜의 변수로 나타나는 이 경기는 배팅을 저로서는 실제로 배팅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명분이 너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는 확실성이 없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단 선발들의 실점 수준 자체가 이 경기가 8.5점의 기준점이 나왔는데 한 4점 지분이 4점이 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많으면은 뭐 로저스가 완벽투를 하면은 이제 뭐 많으면 3점, 워렌도 좀 잘 던지면은 한 2점 선에서 5이닝까지는 끝날 수 있다라고도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이거를 이미 표 구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경기 배팅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뉴욕 매츠 대 워싱턴입니다. 이거는 오늘 좀 배당이 좀 낮죠. 1.31배 나왔는데 워싱턴이 오늘 이제 알바레즈를 선발 투수로 내세울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바레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참 잘 맞춰잡고 나름 커맨드를 가지고 워싱턴의 마운드에서 좀 잘해주고 있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선발 투수가 스프라우치 나오는데 데뷔하고 2경기 참 잘 던졌습니다.
데뷔전도 참 기대를 했던 선수였었고 그 다음 경기도 보면서도 충분히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아마 라스트 홈스탠드가 될 것 같아요. 브랜드 스프랏도 아마 여기에서 개인적으로도 좀 승리를 좀 챙기고 싶겠죠. 퀄리티 스타트를 두 차례 모두 기록했었던 이제 데뷔 후 첫 두 경기였고 하지만 지난 경기는 텍사스 상대로 6이닝 무실점을 했음에도 승리 투수는 되지는 못했었던 스프랏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첫 승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그 승리를 조금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매치 입장에서도 지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뉴욕 매치가 79승 74패로 현재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최하위 시드를 잡고 있고 그 뒤를 77승 76패로 나란히 두 팀 신시내티와 애리조나가 이 두 팀이 매치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두 경기 차로. 그래서 만약에 매치가 이 경기를 따여버리면 애리조나도 내일 필라델피아의 가장 약한 불펜인 타이완 워커를 상대하게 되고요. 신시내티도 로돌로를 꺼내면서 이번 시리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되겠죠. 3차전, 4차전은 선발 싸움에서 애초에 이겨먹고 하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경기 잡고 나면 신시내티는 더 추격의 의지를 더 불태울 수 있는 상황에 매치도 이 경기 그러면 이제 이제 살짝 주춤해버리면 매치 입장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타격 지표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시리즈 내도록 결국 이 린도어, 알론소, 그 다음에 소토, 그 다음에 뭐 니모 이런 애들의 타격이 터질 때 매치가 된다. 얘네들이 캐리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보시면은 린도어도 2출루, 소토 멀티히트, 알론소 홈런 때렸었죠. 그 다음에 니모도 홈런 때렸었죠. 그러니까 1, 2, 3, 4 얘네들이 해야 될 애들이 다 했으니까 이제 매치가 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타격감이 살아나 있을 때가 매치가 이기는 날이고 얘네들이 죽어 있는 날에는 매치가 이길 수 없는 날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텍사스랑 시리즈였었죠. 그때 당시에도 3차전부터 알론소가 홈런으로 끝내고 그때 2점을 2대2로 경기를 맞추는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린도가 살아나가지고 점수를 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타격의 반등의 기점이 나왔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그때 기점을 보고 매체 타선이 살아났다라고 봤었고 실제로 그걸로 이 샌디에고 시리즈도 이닝을 잡아냈던 이 매치였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활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매치의 승리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배당이 좀 짜긴 합니다만 매치 승은 가져갈 만하다라고 일단은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대 보스턴인데 이거는 보스턴 승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추천은 못 드려요. 이 경기는 오히려 템파베이 좀 역배 쪽으로도 보는 경기고요. 일단 과감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언더를 가는 게 맞다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스턴 승하자다 큰 코 다칠 수가 있는 게 이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도 좌투수에게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니에요. 절대로. 최근 크로셰마저도 홈런 때문에 좀 얻어맞고 있는데 템파베이의 이 홈구장인 조지 M 스테인베르너 필드라는 곳은 파크 팩터가 메이저리그 지금 서번트에 집계가 안 되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집계는 안 됩니다만 그거를 이제 마이너리그 구장 쪽으로 찾아보면은 파크 팩터가 굉장히 높은 구장이에요. 홈런이 굉장히 잘 나오는 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크로셰가 또 그 홈런이 최근에 두들겨 맞는 것 때문에 또 두들겨 맞아버리면 보스턴 로만 안토니 없는 상황에서 지금 타격 많이 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애틀레틱스한테 결국에 그렇게 이겨야 되는 시리즈에서 루징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말도 안 되죠. 사실 긴 나왔는데 그거를 갖다 배우 꺼내고 져버리는 이 보스턴이었었고 이제 오늘 경기도 이제 템파베이의 타선을 지금 따지고 보면은 좌투수 상대로 그 최근에 했던 지표만 보더라도 주니르 카미네로 그 다음에 모렐 그 다음에 심슨 그레이 그 다음에 시모어라든지 아니면은 만검까지 해가지고 타격이 좌투수 상대로 분명히 잘 돼요. 근데 크로셰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어제 나왔었던 스쿠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뭐 헌터 그린이라든지 그렇게 공으로 압도할 수 있는 구위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얘도 같은 경우도 슬라이더가 워낙 뛰어나니까 먹고 사는 건데 그 투구폼도 특이하고 97마일 7만 하거든요. 진짜로 빠른 공 실투 나오면. 그래서 저는 홈런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요새는 96마일도 종종 나와. 그래서 공이 좀 힘이 빠져 보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거 라스무센이 상대로 나와가지고 경기를 한다면 지금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보스턴이
템파베이를 이길 수 있을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 템파베이도 제가 어제 토론토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템파베이 승언더를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게 템파베이의 불펜진의 기용 가능성 여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클레빈저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로 생각을 했던 거긴 했습니다만 이제 어제 페어뱅크스 아꼈습니다. 페어뱅크스 아끼고 우세타를 아꼈어요. 그래서 라스무센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자원도 분명히 남아있고 템파베이도 이거 고춧가루 뿌릴 가능성이 꽤나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승은 저는 진짜 비추천이고요. 저는 차라리 이 경기 그래도 8.5점, 7.5점이긴 한데 저는 언더 쪽으로 좀 더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점수는 많이 안 낼 것 같아요. 크로시아 같은 경우도 결국 맞아도 홈런일 텐데 오늘도 주의해야 되는 거는 명백합니다. 카미네로 그 다음에 이 안디 디아즈 얘네 두 명 조심해야 돼요. 진짜 코르쉐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무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래그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발약으로 또 팀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있는 스토리 절대로 볼넷으로 내주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나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실점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언더 게임이 될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 경기가 개언더 게임은 아닐 겁니다. 외줄타기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캔자스시티 대 토론토 경기인데 로렌젠 대 이제 슈어저 나오는 경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의 어제 답답한 타격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 경기 손도 되기 싫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토론토가 이 템파베이와의 시리즈를 치르면서 타격 수준 자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많이 답답했었죠. 졌던 그 1차전 같은 경우에도 템파베이가 한 점 차로 아찔하게 또 승리를 했던 경기였었고 2차전도 2대1로 지고 어제 경기도 4대0으로 지면서 타격이 급 하락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타격 지표가 분명히 떨어졌어요. 명백하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게레로 주니어 그 혼자서 좀 하는 느낌이 돼버리는 상황에서 보비셋이 없는 게 좀 치명적이지 않나라고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로렌젠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제 그래도 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는 경기예요. 그리고 슈어저가 나오는데 슈어저 공은 쳐야 됩니다. 캔자스 시티가 쳐야 돼요.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쳐야 되고요. 9.5 나올만 합니다. 나올만 해요. 토론토도 로렌젠은 좀 공략해줘야 되는 경기가 될 거고요. 이 슈어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얻어 맞아야 되는 경기예요. 제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오버를 진짜로 실제로 좀 드릴까 좀 고민을 했던 경기이기도 한데 지금 프레이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살바도르 페레즈도 마찬가지고 이 슈어저에게 상대전적에서도 기회가 좀 분명히 있었고 최근에 타격감을 보면은 가르시아 그 다음에 파스ኳ티노 바위쭈까지도 타격감이 슈어저의 공을 분명히 쳐야 돼요. 이 경기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점수는 좀 날 거라고 보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럼 캔자스시티의 불펜이 셀 것인가 토론토의 불펜이 셀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리 불안한 토론토의 불펜이라긴 하지만 사실 요새는 체드 그린이 없기 때문에 이 호프문 말고는 불펜에서 안정감은 토론토가 조금 더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오세가 토론토의 승리를 말하게 하지 않나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토는 지금 쏟아 부어야 될 상황은 아니고요. 토론토 입장에서도 이제 맥넘버가 점차 이제 조금씩 줄어들게 그냥 시간을 녹여내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위를 좀 안정적인 승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경기 일정상에서 이제 역전을 당해서 지부 우승을 내주려면은 5경기 차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뒤집히려면은 꽤나 많이 꼬라박아야 되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토론토는 여유가 좀 있는 편이긴 하다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이 경기는 불펜에서의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불펜에서 지금 캔자스시티가 너무 불안하고요. 캔자스시티의 로렌젠도 처맞을 거 생각하면은 오버 게임 속에서도 후반에 가서 토론토가 추가 득점을 하는 것이 경기의 승리를 조금 잡는데 명분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딜런 시즈가 나오는 샌디에고와 화이트삭스 마틴이 나오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딜런 시즈가 최근에 대진운이 좋아요. 대진운이 최근에 두 경기도 콜로라도 상대로 경기를 하고 그 전에도 이제 9월 첫 경기도 약팀을 상대로 제가 알기로 경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누구였더라?
볼티모어랑 해가지고 경기를 했었는데, 볼티모어 상대로는 4이닝 2실점, 콜로라도 상대로는 5이닝 1실점, 6이닝 1실점 하면서 다 승리 투수 했었죠. 그러니까 딜런 시즈가 최근에 운빨이 좋습니다. 대진운이 나와요. 대진운이. 오늘 또 화이트삭스 나오는데, 작년이었죠. 화이트삭스 상대로 이 딜런 시즈가 노히트를 기록하고 왔던 좀 기분 좋은 구장이 또 이 화이트삭스 원정인데, 딜런 시즈 입장에서도 오늘 잡아줘야 되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샌디에고가 어제 경기를 이제 털리면서 필승조도 이제 아끼는 상황이 되었었고, 샌디에고가 지금 당장 뭐 경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와일드카드 시드를 지키려면 그래도 좀 이제 와일드카드 시드 지키는 건 문제가 안 됐지만 아직 다저스랑 포기하기는 이르거든요. 두 경기 차면은 포기하기는 이르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오늘 경기도 이거는 샌디에고가 좀 이겨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정배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좀 속 편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말씀은 좀 드리게 되는 것 같고, 어, 어, 기억이 안 나네. 잠깐 헷갈리는데. 딜런 시즈 노이트가 얘네였나? 워싱턴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거는 좀 그래도 그래서 샌디에고의 불펜을 조금 더 저는 기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선발 싸움에서 타격에서 비빌 수 있는 거는 이제는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이 화이트삭스가 그 타선에서 잠재력을 가진 이 유망주들과 이 나름의 베테랑들이 정말 짜임새끼 잘 갖춰져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타격에서 선발 가지고 비빌 거를 이제 못 비빈다. 아예 너네들 확고자냐. 이렇게 무시해서는 좀 안 되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만약에 화이트삭스가 많이 앞서 나가는 경기를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화이트삭스가 결국 역배당을 받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펜에서의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화이트삭스 입장에서도 마틴이 나오면은 볼질이 워낙 또 많은 선수이고 이닝이 당연히 짧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화이트삭스도 불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어져요. 그렇게 됐을 때 화이트삭스가 뒷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필이면 샌디에고는 뒷심이 강한 팀이죠. 그게 상성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샌디에고 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딜런 시즈와 마틴의 대결에 의해서 선발 싸움에서 에이 마틴 개발려야지 개털려야지 그렇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딜런 시즈도 어느 정도는 감안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화이트삭스와 조금 팽팽한 경기를 하게 되더라도 결국 후반으로 갔을 때 마틴의 투구 성향상 투구 이닝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불펜 싸움에서 뒤지게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샌디에고 일단 승을 보는 경기가 될 거고 생각보다 갈만한 경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갈만합니다. 이 경기는 그 다음 경기 텍사스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이거는 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코어스필드 갔다 온 팀이고 그 다음에 텍사스는 또 하루 쉬었죠. 쉬었는데 지금 텍사스도 이 마흘 꺼냈는데 제가 일단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복귀 전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해요. 이런 경기는 장담을 못한 텍사스도 포기할 수가 없죠. 지금 이미 아메리칸 리그 선두 이제 와카 경쟁 시드 자리 싸움은 텍사스가 완전히 밀렸습니다. 이제는 클리블랜드가 치고 올라오면서 4연패 박은 텍사스는 이제 밀렸어요. 힘을 잃었단 말입니다. 완전히 선수들도 이제 좌절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선수들이 과연 힘내서 좀 경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기도 해요. 많이 꺾였을 것 같아요. 의지가. 지금 순위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순위입니다. 이 네 자리가 있죠. 네 자리면 안 되는데 지금 동률이거든요. 승률이. 그래서 한 팀이 내려오고 한 팀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얘네 둘이가 경쟁 체제가 붙어버리고 오히려 보스턴이 밀려 내려왔어요. 최근에 부진하면서 밀려 내려오고 여기를 바짝 뒤쫓고 있는 게 클리블랜드가 돼버렸죠. 7연승 하면서 최근 9승 1패. 최근 11경기 10승 1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 경기 반차로 쫓고 있는 와중에 텍사스가 한때 4연승 달리면서 6연승 달리면서 미친듯이 이제 올라오다가 이 갑자기 4연패 꼬라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밀려났죠. 4경기 차까지 밀려났다 보니까 이거 따라잡는 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텍사스도 이거를 체감을 하고 있으면 선수들도 이게 좀 많이 꺾여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흘이 나오는데 마흘이 과연
이 역할을 하는 수준만큼 타선들이 이렇게 좀 열심히 쳐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텍사스의 경기력 자체를 홈에서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팀이고 타선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 정크의 공은 쳐야 돼요. 분명히 쳐야 됩니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쳐야 되는데 이게 좀 의지가 꺾인 이 사람들의 이 뒷모습은 그렇게 좀 쓸쓸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수들도 그걸 체감을 해버리면은 이게 경기력이 좀 퇴근 스윙이 되고 좀 그렇게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선수 개인적으로 시즌 커리어 성적을 어떻게 의미 있게 남긴 동기부여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만한 팀도 사실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저는 배팅하기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마을 자체도 제가 데이터 자체를 집계를 하기에도 너무 표본이 지금 너무 오랜만에 또 등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신화 시키기에도 사실 6승 2패 2.34라는 ERA를 맹신을 할 수가 없어요. 맹신을. 예, 정말 맹신할 수가 없습니다. 60일짜리 IL에서 돌아온 선수의 첫 번째 등판을 제가 과연 어떤 수준까지 믿어야 될지 제가 장담을 못 할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좀 정보만 드리면은 마을이 리앱 등판을 9월 달에 세 차례를 등판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트리플 A 등판에서는 4이닝 동안 피안타 딱 하나만 맞으면서 볼넷 하나도 없이 삼진 6개 잡고 완벽하게 또 틀어 막은 상태에서 리앱 등판을 마무리하고 그러고 이제 콜업이 된 겁니다. 그만큼 마을이 좀 커맨드 자체에서도 자신감을 좀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 해당 경기에서 52구 정도를 소화했습니다. 52구.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도 아마 79를 넘기기는 어려울 거다. 그럼 불펜 비중이 커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경기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런 경기 구매 안 합니다. 일단 한번 봐야 될 경기예요. 이 경기 텍사스의 지금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경기는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LA 인저스입니다. 이거는 쉽게 넘어갈게요. LA 인저스 승 보는 경기입니다. LA 인저스가 지금 어제도 이제 미러키 상대로 당연히 땄겠는데 파리스 이 친구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위형 투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똥불 투수예요. 근데 이 체인지업이 생각 이상으로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LA 인저스의 타격 성향상 코어스 필드는 보약이죠. 예, 워낙 이제 퍼올리는 워드의 퍼올리는 스윙, 그 다음에 트라우트도 마찬가지고, 조아들도 마찬가지고, 스윙 자체부터가 LA 인저스는 일단 띄우고 보는 거거든요. 코어스필드랑 상성이 나쁘지가 않은 팀 중에 한 팀이 지금 이번 시즌 LA 인저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블라락도 많이 털려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페리스가 생각 이상으로 잘 던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LA 인저스가 이기는 경기에서의 불펜 운영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뭐 오버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LA 인저스 승 보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콜로라도가 지금 오늘 꽤나 범타를 좀 칠 가능성이 높다. 후반에 뒷심 부리는 게 좀 무서운데 오늘도 마이애미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9회 이제 경기 터질 뻔했죠. 한번 마지막까지 파우처까지 꺼냈는데 마이애미가 꺼내자마자 안타 맞고 2사 1루에서 이제 허무하게 또 땅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막판 뒷심을 좀 많이 부리는 콜로라도긴 해도 오늘 선발 싸움에서 이미 기울어 버리면은 콜로라도의 그 자랑스러운 이 파이어볼로 불펜들을 오늘은 보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LA 인저스가 좀 이기는 경기가 돼야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시즌을 포기한 팀들 이긴 합니다만 전력적으로 본다면 오늘 LA 인저스 충분히 할 만하다 정도로 가볍게 좀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할게요. 녹화본 1시간이 넘어가면 잘리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휴스턴과 시애틀 경기입니다. 오늘 최고빅 매치입니다. 이번 시즌에 가장 이제 마지막 뜨거운 불꽃 같은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마지막 이제 피날레 경쟁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꺾이는 팀은 그냥 꼬꾸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애틀과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현재 84승 69패를 휴스턴이 동률로 리그 디비전 이제 직행 카드 한 장을 놔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경기가 될 겁니다. 선발 투수는 헌터 브라운 대 브라이언 우가 될 거고요. 당연히 양 팀에서 가장 내놓으라는 선발 투수들이 지금 이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애틀은 어제 경기를 타이트하게 경기를 하면서 문효주를 또 쓰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불펜에 있어서 시애틀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 채로 경기에 임할 수는 없게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2차전에서 브래시 필승조거든요. 브래시가 털리면서 이제 패전을 쳐먹었었고, 그다음에 어제 경기에서 바자르도와 스피어, 무노즈를 모두 등판시키면서 오늘 얘네들이 아마 무조건 나와야 될 텐데 연투를 하는 경기가 돼버린다라는 것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스턴 입장에서도 오늘 상황은 조금 더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경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승패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승패를 예상하기보다는 당연히 이 경기는 저로서는 언더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양 팀이 이제 뭐 텍사스 시리즈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언더를 봤는데 얘네들이 치열하게 경기를 하긴 하는데 타자들이 치열하게 경기를 해가지고 오버가 나더라고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저로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불펜 운영에 있어서 적극성을 드러내야 된다고 봐야 되고, 그때 당시 선발 투수들보다 오늘 선발 투수들이 더욱더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사실 휴스턴이 털었던 게 디그롬도 털었습니다. 알투베가 홈런 쳐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휴스턴이 정배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오늘 경기에서 해외에서 지금 전체 북미 이제 스포츠북들이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휴스턴의 구매율은 6% 나오고 있고요. 시애틀의 구매율이 9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구매표 이제 금액수는 94% 시애틀 표 중에서도 85%로 휴스턴에 조금 더 큰 돈이 들어간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만, 너무 압도적으로 개미들이 지금 시애틀 승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경기는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좀 맡기고요. 저는 이 경기를 베팅한다면은 언더를 가겠지만 이런 경기는 베팅 안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걸 지난 휴스턴과 텍사스의 시리즈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게 데이터로 보면은 헌터 브라운의 피안타율도 마찬가지고, 이제 브라이언 우의 피안타율도 마찬가지고, 포심과 슬라이더의 비율, 이 피안타 비율 자체를 보면 못 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못 친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저로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저로서는 불펜에서도 휴스턴도 하루 이제 멀쩡하게 체력 보강이 됐고,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펜에서의 저력 자체와 동기부여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실점 많이 없겠거니와 생각을 하게 되고, 선발 투수들도 6이닝 이상 심지어 7, 8이닝까지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고, 그러면 이건 투수 노름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일단 언더를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배팅 안 하고 저는 관망하는 걸 진짜 권장드립니다. 정말로 진짜 피 튀기는 승부가 될 겁니다. 진짜 까딱하면 벤치 클리어링 나올 수 있어요. 그만큼 이번 시리즈가 한 해 농사가 다 갈렸다고 보면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축구에서 막판에 이제 보시면은 승점 뭐 6점짜리 경기 이런 거 있죠.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진짜로. 자, 그 다음에 미네소타와 클리블랜드. 이 경기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죠. 이게 이제 데이터로 보죠. 그러면은 너무 단기 데이터라고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도 한데, 이게 로페즈와 메섹의 대결에서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미네소타가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정배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메섹이 1.84라는 ERA를 기록하고 있고 3승 0패를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보스턴은 털린 걸 포함해가지고 그때 많이 털리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이번 시즌 피안타율이 이미 3할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4경기 정도 표본 선이긴 합니다만 일단 피안타율 관리가 안 되는 선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메섹의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큼 지금 WHIP가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로페즈는 부상 복귀하고 5인 정도를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두 경기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이거 메섹이 그냥 피안타율 이렇게 나오면은 타겟 필드에서 이거는 미네소타가 타격이 좀 터져야 된다라고 지금 보는 경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기준점도 이게 클리블랜드가 경기를 하는데도 8.5점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 메섹도 좀 털릴 거라고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클리블랜드가 동기부여는 확실합니다. 오늘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되고,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그냥 선발이 이미 앞서는 경기일 거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타겟 필드에서 경기 양상을 좀 따지고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꽤나 치열한 경기를 한다라는 것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실제 이 경기는 미네소타 정배 구매율이 34%밖에 안 되고요. 이미 역배 구매율, 클리블랜드 승 구매율이 66%가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금은 72%가 클리블랜드를 향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미네소타 승을 안 보고 있는 경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이 경기에 8.5점 주면은 언더 볼 수밖에 없어요. 미네소타가 지금 경기를 운영하더라도 로페즈가 클리블랜드라면 6이닝은 그냥 이제 던져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6이닝은 던져야 된다고 봐야 되고,
남은 4이닝 선에서 클리브랜드 지금 타격 수준 보면은 결국에는 호세 라미레즈가 치고 나가는 경기가 아니고서는 지금 어제 보니까 스티브 칸도 타격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분명 이제 커트 하면서 스쿠바를 많이 괴롭힌 것도 사실이고 공 컨택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타가 못 나왔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티브 칸도 그렇게 타격감이 좋은 편이 아니라면은 라미레즈 의존도가 너무 크지 않나. 어제도 결국 점수했던 건 호세 라미레즈의 홈런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라미레즈 지금뿐만 너무 압도적이라고 한다면 클리블랜드도 많은 점수 내지 못할 거라고 봐야 되고 8.5점은 좀 기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클리블랜드가 어제 에린 게디스 쓰면서 연투된 투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불펜 약해진 것도 사실인데 이미 스미스도 등판이 가능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에린 게디스 말고 다른 투수들이 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페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투수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클리블랜드의 불펜진을 또 생각을 하면 이 경기는 당연히 나름 다른 사람들 생각 지금 대중들도 지금 이미 클리블랜드 승을 말하고 있는데 저 또한 클리블랜드가 동기부여 있고 전력에서도 안 밀리고 그 다음에 메시기 그렇게 버텨줄 수만 피안타율은 높지만 결국 실점이 적으니까 버텨줄 수만 있으면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경기 비벼볼 만하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리블랜드 승도 보면서도 언더가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언더는 7.5점 나왔어야 되는 경기였어요, 사실. 근데 8.5점 준 게 어쩌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먼저 하게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적으로 보더라도 클리블랜드 불펜 절대 약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랑 미러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이제 무지성 오버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미즈롤스키 저번에 세인트루이스에게 홈에서 개털렸습니다. 원정 오면은 볼질도 더 심해질 텐데 이거 쉽게 버틸 거라 어렵고 보기 어렵고 그때 당시보다 세인트루이스는 부상 복귀자까지 나와가지고 타선이 더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미즈롤스키전은 부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점은 좀 할 거라 보는데 문제는 미러키 타선이겠죠. 타선이 소니 그레이를 얼마만큼 공략할 수 있는가일 텐데 저는 그래도 점수를 좀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가 한 세인트루이스가 이겨도 한 5대3, 5대4 까지 나올 것 같고 불펜에서 만약에 세인트루이스가 진심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역전패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근데 세인트루이스가 선발 싸움에서는 오히려 오늘은 좀 앞서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저 원정 미즈롤스키의 지금 재구 난조 오늘 꽤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벌레슨과 그 다음에 도노반이 돌아와가지고 타선이 아레나도까지 끼어서 완전히 완전체가 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좀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경기도 배당차는 0.23배 해외와 국내 차이가 나면서 이미 미러키 정배를 볼 수가 없는 경기인 것 같고요. 7.5점 주면은 저로서는 이 경기는 오버 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미러키도 어제 경기 이기려고 불펜을 좀 썼죠. 이제 코에닝 그 다음에 이제 애쉬비 그 다음에 유리백까지 해가지고 필승조를 다 꺼냈었기 때문에 오늘 미즈롤스키가 지원을 받기 꽤나 어려운 경기일 겁니다. 그래서 후반 득점도 세인트루이스가 나올 거라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오버를 보는 거는 미러키 타선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일 거고 그만큼 좀 이제 치열한 경기는 될 것이다라고 좀 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쉽게 이 경기를 갖다가 미러키 정배당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7.5버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와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필라델피아 승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넬슨 대 워커면은 당연히 넬슨이 우세입니다. 워커는 쳐맞아야 돼요. 병신이거든요. 저도 필라델피아 팬입니다만 솔직하게 말합니다. 타이어 워커는 병신이에요. 진짜로. 그냥 스플리터 89마일짜리 그거 나오는 거 가지고 일단은 자리를 지키고 있긴 한데 당연히 쳐맞아야 되는 공을 던지고 있는 게 맞고요. 지 스스로 슬라이더 그립을 바꾸고 자신이 뭔가 깨달은 게 있다라고 왜 내가 풀펜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선발에서 더 보여줄 게 많다. 궁시렁 했던 새끼지만 불펜 가서 쳐맞았었고 다시 선발 와서도 그 슬라이더 또 쳐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당연히 좀 쳐맞아야겠죠. 쳐맞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필라델피아의 타선이 약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배당차도 이미 정배 기준으로 0.24배 배당차 있으면 역배날 가능성은 있고 그게 역배받은 게 필라델피아라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카일 슈아버 시원하게 땡겨줘야 되고요. 하퍼도 시원하게 땡겨줘야 되고요. 오늘 좀 시원시원함. 넬슨이 어차피 결국에는 98마일짜리 그 포신 페스티벌 힘싸움을 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힘싸움에서 안 밀리는 게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타선이 그런 힘싸움 하는 투수를 좋아합니다.
커브, 스위퍼 이런 거 낚아채는 이런 공 던진 애들보다 묵직하게 들어오는 그 공 믿고 이제 들어오는 애들을 딱 좋아하거든요, 필라델피아가. 그래서 넬슨도 결국에 이제 삼진비를 보면은 이 98말 딱 나오는 그 포신 패스트볼이 확실하게 꼽혔을 때 이 타자들이 그 구위에 눌려가지고 헛스윙이 되고 범타가 되고 빠따 부러지고 그런 게 넬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팀이 저는 필라델피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요거는 어쩔 수 없지만 필라델피아 승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내일도 제가 오늘 밤에 이거 방송 끝나고 축구 구매를 좀 해놓을 건데 구매 시드가 조금 자리가 남으면 요거 필라델피아 승 구매할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응원용으로 구매할 겁니다. 응원용으로. 네, 다저스 대 샌프란시스코인데 이제 빨리 끝내야 됩니다. 다저스가 커쇼가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야구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스코어 창에 새로 고침 한번 해갖고 이제 메인 창으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빨간 색깔 띡 라인 뜨면서 커쇼가 이번 시즌 끝으로 은퇴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커쇼의 정규 시즌 마지막 홈스탠드 그리고 개인 커리어 마지막 홈스탠드 경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경기예요. 네, 개인 커리어 포스트 시즌 또 등판할 수 있겠죠. 개인 커리어 마지막 홈스탠드 경기입니다. 네, 진짜로 오늘 홈 경기 하면은 다저스는 남은 두 번의 시리즈가 모두 원정 시리즈예요. 네, 아시겠죠? 영웅 만들어주기 딱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저스 승이에요. 다저스 승. 그냥 헛스윙 삼진 당해도 빡빡 안 하고 박수 쳐주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거는 로비레이가 이미 다저스한테 한번 털렸어요. 저번 경기에. 저번 경기도 이미 털렸었고 다저스는 이 경기 타자들이 커셔서 마지막 승리 만들어주려고 무슨 짓이든 할 경기예요. 돌버츠도 이 경기는 이겨주려고 순위 경쟁을 떠나서 커쇼에게 이겨주려고 무슨 짓이든 할 경기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의미 자체가 좀 남다른 경기다. 네,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저스 승 가야죠. 이거는 맞죠? 네, 별말 안 하겠습니다. 요까지 하면은 오늘 마무리 될 것 같고요. 다들 건승하시고 요거는 욕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입니다.